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동훈이가 말이죠, 지지자들한테 정말 성원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정작 본인이 어떻게 할지는 일체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한동훈이의 침묵이 장기화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야말로 이제 배가 산으로 갈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지금 신동욱 최고위원이 이 징계와 관련해서 최고위 차원에서 공개 검증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요, 이건 뭐 시간만 끄는 거지 별로, 왜냐면 최고위에서 공개 검증한다고 한동훈이가 믿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봉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갖고 자꾸 절차를 밟으면 밟을수록 이건 더 사안만 커지고 여권에 대해서 그야말로 지금 그 공격할 수 있는 빌미만 더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요, 이런 거는 신속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한 칼에 끝내야 된다. 그러려면은 수사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하도록 요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사당국 즉 경찰에서 빠르게 수사하도록 압박을 가는 것이 최고의 방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제안 내용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권 관련해서는 지금 김경, 그 다음에 이제 남보장관, 남국장이라고 하죠, 사무국장, 그 다음에 강선우, 3명 사이에 진실 게임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이 남국장을 경찰에서 다시 불렀고 3자 대질 신문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말이죠,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김경희가 되게 억울하고 있다. 나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시의원들, 지금 그런 지방의원들이 출마하려면, 공천을 받으려면 돈 주는 것은 다 사실 아니냐, 다른 사람도 다 주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자, 그래서 이것도 말이죠,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경찰이 과연 그야말로 이 불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말이죠, 이게 이제 벌써 이제 4년 전 얘기잖아요. 증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선우하고 남보장관 김경 진실 게임의 풀 열쇠는 결국 CCTV, 블랙박스, 비망록 이런 것들이 됐는데, 과연 더군다나 말이죠, 김경은 메신저 대화록을 지우고 강선우는 휴대전화 비번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야, 이 골 때리는 인간들이 아닌가.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도 여러분들께 말이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이번 지방선을 앞두고 지금 현직 시장 군수들이 경쟁적으로 돈을 풀고 있다라고 하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건 이제 강천석 칼럼이 되겠는데요. 야, 도산 안청호 선생을 소환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도산 안청호 선생은 뭐냐? 그야말로 국정의 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거짓말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현재 거짓말을 정치권에서 너무 많이 하잖아요.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 명, 누구누군지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강천석 칼럼에서 말이죠, 강천석 칼럼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계몽령이라고 한 지점, 요 지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요 지점을 비판하고 있어요. 거짓말이 표준말이 된 한국 정치. 자, 그 점은 안타깝지만은 이게 여권한테도 그대로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말이죠, 요 칼럼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가수 남진이 말이죠, 과거 나훈아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오늘날 얘기한다면 일종의 이제 이 테러 행위가 되겠죠. 폭력을 행사한 거. 이게 이제 배우로 본인이 거론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SBS에 나와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 특수부 검사 조사까지 받았는데 3, 4분 있다가 그냥 나가라고 하더라. 야, 그러면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도 여러분께 연예계 뉴스 매우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신동욱 최고위원이 지금 페북에 글을 내놨습니다. 최고위 차원에서 이 단계 사건은 공개 검증하자. 자, 그래서 논란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논란이 너무 걸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한동훈에 대한 재심 기회를 부여했지만 한동훈이가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상태로 제명 의견이 되면 분란이 더 커진다. 그래서 마지막 해법으로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참가하는 공개검증을 제안한다. 이마저도 분산된다면 이 문제는 결국 수사의 영역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뒤끝을 남기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한동훈 대표하고 가족들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자, 과연 말이죠. 이 안이 뭐 그럴듯은 해요. 그러나 저는 이거는 뭐 대안이 아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 단계 사건은 벌써 시간적으로도 너무 많이 흘렀고, 두 번째로는요. 지금 우리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되게 피곤해요. 자, 그런데 이게 최고에서 검증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뭡니까? 우선 개인정보 이용 동의? 한동훈이 할 것 같습니까? 이 인간이? 이 인간은 근본 자체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왜? 아니, 익명성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오는 거가 뭐가 문제냐? 문제가 아닌데 왜 너 조사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이미 표명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예, 이미. 예. 아니, 재심도 지금 응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법원의 법원의 판결만 받겠다는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의 강제 수사만이 저는 해법이다. 그리고 이게 말이죠. 이 강제성이었기 때문에 수사의 한계가 있고, 수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론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결론을 누가 믿겠냐는 겁니다. 예, 누가 믿겠냐.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위원회, 여기서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잖아요. 일체의 조사에 절대 당 차원은, 왜? 지금 한동훈 얘기했잖아요. 당이 하는 거는 일체 믿을 수 없다. 이게 이제 확고한 지금 기준인데, 여기에 한동훈이가 생각이 달라졌다? 또 생각을 달리게 할 만한 동인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개인적도 그렇고 최고위의 권한 행사의 한계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권한테 그야말로 밑밥만 주는 거다. 야권을 공격할 수 있는 그야말로 밑밥만 오히려 더 깔아준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 이미 그러니까 최고위 차원에서 검증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무감사위, 이미 당무감사위가 진행을 해버렸잖아요. 이거 그러면 당무감사위 기능 자체를 최고위원회가 지도부가 또 무시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그렇고, 예. 그 다음에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타이밍 측면에서도 이미 늦었고, 예. 그래서 이거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예, 지금 신동훈이가 햇수로 3년째 접어들었다고 하면서 요거 개인정보 검증, 개인정보 이용 동의, 예, 이것까지 요청하면서 했는데 이게 되겠느냐? 그러면 최고위원이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 누구냐? 왜냐면 만약에 임명직까지 한다면 이건 장동한테 유리한, 장동혁 표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신뢰성이 또 지금 의심받을 수밖에 없죠. 왜? 장동은 벌써 제명을 지지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재심 주겠다라고 이제 꼬리를 내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으로 분류가 된다면 선출직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그 다음에 양양자, 우재준입니다. 양양자, 우재준은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 쪽이고요. 김재원, 김민수, 신동욱은 김민수하고 이제 김재원은 완전한 장동혁 판이죠. 그리고 신동욱은 친윤계로 좀 분류가 되고 있어요. 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TV조선 이런 데를 보면, 예, TV조선하고 조선일보를 보면 지금 한동훈 지지 논조를 전개해 왔기 때문에 신동욱도 조선일보하고 TV조선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적 또 한계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오늘 조선일보가 좀 달라졌네요. 제1야당 몰락과 변질에는 한동훈 책임도 크다. 야, 조선일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동안에 한동훈을 키우려고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자, 이것도 우리 자유우파의 비판 목소리. 그러니까 지난 탄핵 때도 말이죠. 예, 그러니까 탄핵 동조 기사 여론을 쭉 쓰다가 그야말로 구독 취소 사건이 나니까 돌아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조선일보 대한민국 대표적인 보수지인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강한 비판은 계속돼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요 한동훈 관련 이 사설 내용을 여러분께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는데요. 국민의힘이 이 지경이 돼서 거대 여당의 폭주를 조금도 견제하지 못하게 된 것에는 한동훈의 책임도 크다. 한동훈이는 당원 게시판 문제에 여전히 침묵하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이는 여전히 정치를 법으로 하려는 것 같다. 설사 법원에서 승소한다 해서 무엇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나. 강동혁 대표 측이 지난 1년 전 한동훈 가족 일부가 당 게시판에 윤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제명까지 한 것은 도를 넘은 행태다.
국힘 윤리위는 한동훈을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된다는 말까지 했다. 그러나 제명은 지나치라고 해도 당대표의 가족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한 글을 다수 올린 것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아니, 원인 제공자의 책임이 더 큰 거지. 안 그렇습니까?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한동훈이 요인간이 했잖아요.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해서 한동훈에게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예. 한동훈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다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과를 한 적도 한 번도 없다. 이 역시 도를 넘은 것으로 무책임하다. 한동훈과 윤 대통령 부부는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반복해왔고 이는 결국 계엄 자폭으로 이어졌다. 한동훈이는 이 사태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나? 그 태도를 보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장 대표가 계엄에 대해 1년 만에 사과한 것이 늦어도 너무 늦은 것처럼 한동훈이가 아직도 자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오만한 것이다. 한동훈이는 국힘 열성 지지자들 일부가 그토록 자신을 증오하고 혐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된다. 그런 성찰이 없는 것도 국힘 안에서 윤 어게인과 같은 상식박 세력이 자라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미요, 사과하더라도 늦은 거죠. 강제에 의한 사과가 무슨 진정성이 있습니까? 이미 다 늦었고 정계를 떠나라 이렇게 압박할 수밖에 없다. 그게 유일한 한동훈에 대한 처방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라 이거예요. 제 주장은. 이런 인간은 끝났다니까요. 암세포 중에서도 가장 악성 암세포가 한동훈 같은 인간입니다. 예. 아니, 현직 대통령 부부를 그렇게 욕할 수 있어? 그리고 욕한 게 잘했다는 이유가 익명성 보자? 야, 익명성을 이렇게 남용하는 거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입니까? 치졸한 인간이죠. 한동훈이는 윤 대통령 부부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 계엄 해제에 앞장서고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는 것을 내세우기 전에 당시 여권 2인자로서 계엄 사태와 정권 붕괴에 대해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한 사과도 해야 한다. 국힘 정상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16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힘 지지율은 부울경 26%, 대구 경북 42%로 지난주보다 9%포인트 하락했다. 제1야당이 이렇게 몰락하면 민주당의 일방 독주는 더 심해진다. 정치 독점과 독주는 언제나 나라와 국민에게 해롭다. 이미 곳곳에서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제1야당의 재건과 견제 역할 회복은 반드시 필요하다. 옳은 내용이죠. 예. 근데 한동훈이 이 인간이 이런 배신자가 이 얘기를 과연 알아듣겠냐 이겁니다. 문제는. 예. 자, 그리고 지금 말이죠. 이 경찰에서는 남모 국장을 오늘 다시 소환해서 피의자로 소환했어요. 두 번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6일 날 조사했고 11일 만에 재소환이 되고 있는데, 자, 이 남 국장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오늘 또 취재진이 질문했지만은, 대답을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갔어요. 대답 안 하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그러니까 지난번 조사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남 씨를 보면은 지금 강선우하고 김경희가 만날 때 본인도 같이 자리를 함께 한 건 인정해요. 맞아. 내가 동석한 사실을 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잠시 자리를 비워둔 사이에 돈이 오간 것은 몰랐다. 예,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 피하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강 의원의 지시로 트렁크에 물건을 옮기긴 했지만 그 물건이 돈인지는 알지 못했다. 하여튼 돈과 관련된 것은 전부 부인하는 거예요. 예, 자리를 비워둔 사이에 둘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은 몰랐다. 그리고 물건을 옮긴 것은 맞는데 그 물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돈인지는 몰랐다. 이렇게 지금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강 의원 해명은요, 달라요. 강 의원은 뭐냐? 나는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집이 2022년 4월경에 남 씨로부터 김 씨 의원한테 금품을 받았다는 보고를 사후에 받고 돌려줘야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남 씨는 무슨 소리야? 난 돈과는 아무 관계 없어. 딱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냥 지시만 한 거예요. 돈을 직접 안 받았어. 근데 남욱은 이제 근데 김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자기가 1억 원을 분명히 강선한테 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줬다. 예. 예. 강선에 줬다. 그래서 그거를 남국장 통을 통해서 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다 잘라. 그래서 지금 대질심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은 공천원금 나만 받은 게 아니야. 다 그렇게 받고 있어. 근데 나 너무나 억울해. 예, 그러면서 공천을 받으려면 3억 원이 필요하다더라. 예, 필요하다더라.
지금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서 본인이 한 얘기를 보면은 나만 그랬던 게 아닌데 굉장히 억울하다. 예, 억울하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억울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예. 그러면서요. 국민의힘에서도 다 하는 일이다. 또 국민의힘을 물고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엔 공천을 받으려면 3억 원 정도를 내야 한다고 들었다. 예. 들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시세가 2022년도 지방선거 때 3억? 그럼 지금은 뭐 한 5, 6억 하겠네요. 야,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치권 인사는요. 서울 지역 시의원 그 의원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현금으로 수천만 원을 내야 하는데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배 이상 뛴다는 얘기가 있다. 배 이상 뛴다는 얘기가 있다. 자, 그러니까 말이죠. 이 인간이 말이죠. 2018년도 비례대표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비례대표로 들어올 때 서울시당 위원장이 안규백이에요. 그래서 안규백이가 왜 비례대표로 서울시당에서 공천을 하게 된 건지 그것도 따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취재진들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안규백 현 국방장관이 그 당시 그 안규백이가 서울시당 위원장을 때 이 김경희가 거기서 대변인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요 대변인 자리 주고 비례의원 주고 할 때 정말 맨입으로 줬는지 또 공천 대가가 있었는지를 취재진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말이지 지금 이해운이만 이걸 제보받을 게 아니라 요 관련 김경과 강선우도 그다음에 이 안규백 모든 제보를 다 받아라. 넓혀라. 좁게만 하지 말고 예. 자,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강선우를 알게 된 것은 김경희하고 별 인연이 없었는데 강서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호남 출신들이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서는요, 호남 이 세력이 굉장히 강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강선우 파장이 일파만파로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 지금 김경희는 말이죠. 재산이 한 70여억 원이 되는데 실제로 이걸 따지면 한 200억 원이 넘는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4인간 채권이 무려 47억이다. 예, 그러니까 이 4인간 채권이 이게 과연 1억 주거니 맞거니 하는 것 같은 검은 돈의 거래이냐. 예,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텔레그램과 카톡을 싹 다 지운 거 이게 증거인멸이 아니냐. 그리고 김경희 말이죠. 사무실에서 PC를 가져왔는데 깡통 PC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대는 하드디스크가 삭제된 상태고 한 대는 아예 하드디스크가 없는 깡통 컴퓨터라는 겁니다. 그리고 텔레그램도 이제 탈퇴를 했고 말이죠. 텔레그램 탈퇴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 바꿨다는 얘기죠. 핸드폰을. 이게 철저한 증거인멸을 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참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시장 군수들이 현금 살포를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조선일보의 오늘 숫자 사설에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전북 남원시의 경우 주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선불 카드로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이 152억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전북에서는 정읍시가 30만 원, 임실군이 20만 원, 그리고 충북 보은군은 60만 원, 충북 영동과 계산군은 50만 원, 충북 단양군은 20만 원, 야, 경북 군위군은 54만 원. 작년 말 이미 현금을 뿌린 지자체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 이게 완전히 이 대통령한테 배운 거 아니겠어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뭐라 그럴까요?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지자체 신규 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 조항까지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시행 중인 현금 복지 종류가 2,000가지로 불어났고 지난 지방선거 때는 초등학생에게 월 2만 원씩 주는 용돈 수당까지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천과 광주 교육청이 교사들 명예퇴직 신청을 상당수 반려했어요. 명예퇴직 예산을 반토막 4분의 1토막 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교육감 공약인 체험학습 지원금 그리고 초1 입학금 20만 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중고생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바우처를 주는 예산은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이거 역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나 때문이라는 것이죠. 옳은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 큰일 났어요. 예.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요. 지금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수 남진 모르는 분 없죠? 가수 남진이 나훈아 피스 배우설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이제 16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에서 내겐 너무 까칠한 매니저 비서진,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성기 때의 추억들을 갖다가 쭉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말이죠. 나훈아 필수 사건의 배우를 오해받던 일화를 공개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말이죠. SBS 방송에서 일일 매니저를 맡은 게 이제 배우 이서진이하고 김광규인데 이분들이 나훈아와 싸웠다는 소문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남진은요. 예전에 나훈아가 얼굴을 다쳤을 때 남진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면서요. 당시 특수부 검찰 조사까지 받았고 특수부 검사가 특수실로 데려가서 앉아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조사받으니까 그냥 가세요라고 하더라. 오해를 참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나훈아하고 이제 남진은 뭐 70년대 어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였죠. 나훈아가 72년도 공연할 때 흉기를 든 괴한한테 얼굴을 공격받고 다쳤어요. 그래서 이거 경쟁자 쪽에서 사정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강한 라이벌이 그 당시에는 이제 남진이었으니까 남진이 배우 인물로 떠오른 바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남진은요, 이미 2019년도 MBC에는 라디오스타에 출연했을 때도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2019년도에 뭐라고 했느냐? 몇십 년 지나서 안 사실인데 그 괴한이 신성일 선배한테 제일 먼저 갔고 그 다음으로 저한테 왔다. 아침에 인기척에 눈을 떴는데 머리맡에 모르는 얼굴이 있었다. 돈을 달라고 했고 거부했다. 그러니까 당신 라이벌을 해치면 돈을 줄 거냐고 하더라. 정상이 아니구나 싶었다. 이렇게 한번 또 일화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이번 방송에서 공연 전에 과거에 다리를 다치는 거 1989년도 얘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리를 다쳤는데 이제 괴한한테 이제 칼로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배동막에 칼이 닿았으면 3분 만에 죽었을 건데 1mm 차이였다. 달았으니 서로가 다행이고 그 친구가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더라. 놀랄 정도로 신앙이 생겼고 며칠 전에도 같이 밥을 먹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만약 그 당시 이제 칼이 허벅지에 들어가가지고 뒤에서 칼에 맞고 뼈가 앞으로 튀어나올 정도였다. 그 이후에 날씨가 추워지면 순환이 잘 안 된다. 이런 일화도 공개를 했습니다. 예. 자,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 토산 안창호 선생을 인용한 조선일보 강천석 칼럼은요. 이어지는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